내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요즘만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때가 있었나 싶다. 동네 할망구들에게 자랑하기는 남사스러운 일이라 써리모에게 사연을 제보해본다. 사실 요즘 사위랑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써리모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1940년대에 태어났다. 남도 지방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인자한 부모님 밑에서 그저 철없는 막내딸로 자랐다. 내 위로는 오빠 둘이 있었고 제일 큰 언니가 있었는데 마와 무려 16살 차이가 났다. 언니는 나에겐 거의 엄마나 진배 없었다.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난 나는 1960년대 말 복장학원을 다녔다. 내 비록 가방끈은 짧지만 나름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작은 오빠가 군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남동생이 있었다. 그 남동생은 지금 내 남편이다. 우리 오빠와 아주버님이 서로의 동생을 소개해줘서 우리는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단칸방이지만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살림을 시작했다. 남편은 집 근처 공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둘째 아들인데 성품이 무척 온화하고 순한 사람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더 끔찍했다. 명절이 되어 아들을 데리고 시어머니께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참 악착 같은 분이었다. 젊은 시절 삼형제를 두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여자 힘으로 농사일과 일수놀이를 해서 삼형제를 교육시켰다. 큰아들은 가장 잘된 케이스인데 고위공직자로 은퇴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꽤 많이 있는데 직접 내려와서 농사 짓지 않으면 정부에서 땅을 뺏어간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내려와서 농사 지을 것을 권유했다. 남편은 얼마 동안 생각해 본다고 하더니 큰 결정을 내렸다. 삼형제 중에 농사 지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부산 생활을 접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농사일을 시작했다. 나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일은 잘 알지 못한다. 시어머니는 남들의 손에 맡겼던 농사일을 남편이 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소처럼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농사일을 시작하더니 신이 나서 일을 더 벌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삼남매를 낳아 이 지역에서 유지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남편은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수입 과일을 들여와 하우스 재배를 시작했다. 정말 부지런히 일해서 큰 돈을 벌었고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짓게 되었다. 그 소문은 동네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같은 동네 사는 농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그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동네 입구에는 그 과일 동상이 있을 정도로 그 과일로 유명한 동네가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기에도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지만 남편이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바람에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둘째인 딸은 하교하고 집에 와서 아궁이에 밥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 밥 냄새가 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서 세 남매를 교육시켰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하숙을 시켰다. 어린아이를 떼놓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집에서 중학교까지 통학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하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다. 덕분에 큰아들은 서울에 있는 큰 빌딩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강이 보이는 높은 빌딩, 그곳에서 말이다. 딸은 동갑내기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실 나는 사위 자랑을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사위의 부모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명의로 산도 있고
주택, 건물이 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불을 이룬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하나뿐인 사위는 성격이 정말 명랑하다. 성격만 좋은가? 우리 집 일을 너무 잘 도와준다. 장인어른을 위해 마당에 전기선을 연결해주고 농사일이 바쁠 때 아들들이 내려오지 못할 때면 사위가 한 걸음에 달려와 손을 보탠다. 그뿐인가? 집에 고장난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다음에 우리 집에 올 때 재료를 사와서 다 고쳐주고 간다. 사위가 왔다 가면 우리 집은 새 집처럼 빛이 난다. 한 번은 옥상에 뭘 설치해주고 담이 걸렸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에 스팀 타올을 만들어 사위 어깨를 찜질해 줬다. 그때 본 사위의 등판이 어찌나 듬직했는지 모른다. 우리 둘의 관계가 시작된 계기를 고백해 보겠다. 그날은 남편이 중학교 동창회를 나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따르릉 누구지? 농한기라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장모님 저 낚시했어요. 감성돔을 10마리나 잡았는데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라며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서둘러 일어나 머리를 만졌다. 그리고 사위가 고기를 잡아온다 하니 초장을 만들었다. 고추장에 식초, 사이다, 마늘, 꿀, 올리고당을 넣고 마지막에 소금을 넣고 간을 보니 딱 알맞다. 내 자랑 같지만 나는 음식을 정말 잘한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할 것 없이 내가 만든 음식은 그 자리에서 동인한다. 그뿐인가? 좀 싸달라고 보챈다. 시골 할머니가 주는 음식거리는 며느리도 있다는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다. 맛있다고 다 먹고 나한테 만드는 법을 배워서 간다. 사랑스러운 사위가 온다 하니 냉장고를 뒤져 먹을 것들을 좀 내놨다. 사위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와서 돔을 꺼낸다. 사위는 같이 먹자며 횟집에서 회를 쳐왔다고 했다.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고 동창 모임에 가셨는데 오늘 밤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다. 사위와 회를 먹으며 종알종알 수다를 떨었다. 사위는 요즘 사업이 잘 된다면서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시골 늙은 할머니가 뭐가 좋다고 장모님 하며 나를 챙기는지 그런 사위가 예뻐 죽겠다. 사위에게 고생이 많다며 내가 담근 복분자주를 따라줬다. 사위는 운전해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장모가 주는 술이니 한 잔만 마시라고 권했다. 사위는 기분 좋게 마시기 시작하더니 고민이 있다고 했다. 뭐가 고민이냐고 물었더니 내들 문제로 아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했다. 이런 말 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방은 같이 쓰는데 부부관계를 안 한 지 3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성질을 낸다고 한다. 그렇게 산 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계집애가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고 있나 보다. 돈 잘 벌지, 건강하지, 성실하지, 잘생겼지. 그런 남편을 외면하다니 사위에게 괜히 미안해졌다. 사위는 한 잔만 마신다던 복분자주를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장모님을 믿고 말하는 건데 너무 외롭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위가 안쓰러워 보여 잠시 자고 술 깨고 가라고 이부자리를 펴줬다. 사위는 술에 취해 뭐라고 웅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그런 사위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 물을 찾는 사위의 목소리에 나는 끓여서 식힌 보리차를 한 잔 갖다 줬다. 시원하게 들이키더니 장모님, 나랑 얘기 더 해요라며 내 손목을 잡아 끄는 게 아닌가? 나는 알았네. 우리 사위 오늘 스트레스 다 풀고 가 하고 사위 옆에 앉았다. 사위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장모님, 그냥 편하게 제 옆에 누우세요라고 했다. 나는 사위 옆에 누워 딸이 어렸을 적에 어땠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주기 시작했다. 사위는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장모님, 그 딸은 지금 그냥 엄마 역할만 하고 있어요. 부인 역할은 안 한다니까요 하며 애잔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통했고 곧바로 일을 치렀다. 하기사 일에 빠져 소처럼 일만 하는 남편은 집에 오면 드러눕기가 일상인 사람인지라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남자품이 그리워진 지 오래됐다. 사실 남편이 있지만 아내로서 사랑을 받고 산지 오래되다 보니 포기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70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위랑 하나가 되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사위는 역시 젊었다. 우리는 어색했지만 금세 유쾌한 분위기로 전환했다. 나는 사위에게 언제든 놀러 오라고 했다. 사위는 장모님처럼 날씬한 할머니는 없을 거라며 나를 안아줬다. 그 후로 사위는 종종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이 어디 안 가시는지, 뭐 하시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남편이 바쁜 날은 우리 집에 들어와 바람 쐬러 나가자며 다른 시로 이동했다. 그리고 우리는 망측하지만 숙박업소에서 일을 치른 적도 있다. 최근에는 사위가 바다 낚시를 가서 갈치를 잡아왔다. 우리 집에 먼저 들려서 장모님께 갈치를 드리고 싶다고 하며 신나게 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형님 댁에 간 상황이라 더 신이 났다. 함께 잡아온 오징어를 데쳐 오징어 숙회를 먹으면서 우리의 코스대로 일을 치렀다. 사위는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해 준다. 사위는 요즘은 와이프와 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소녀 같고 자기를 위해 주는 장모님이 계시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한다. 나는 사위를 위해 매일같이 케겔 운동을 하고 있다. 젊은 여자만큼은 안 돼도 나도 여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위에게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자랑할 게 있다. 한 달 전에 사위가 김치 냉장고를 사줬다. 사업이 잘 돼서 장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김치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하니 신이 나서 김치 냉장고를 주문했다. 이렇게 예쁜 사위가 어디 있을까? 힘이 닿는 한 사위에게 예쁜 여자가 되고 싶다.